안녕하세요. 온라인 세미나 파트 2를 진행하게 된 바질코드의 박준배입니다. 반갑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지난 시간에 이어서 네스토어 FMP12 파일을 가지고 수업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요 학습 내용을 간단히 살펴보면요. 스마트 스토어에서 등록된 상품을 다운받아서 엑셀 파일을 저희가 개발하고 있는 앱에 가져오는 기능을 스크립트화 하는 방법을 함께 알아보고요. 그리고 현재 등록되어 있는 제품의 상품의 재고 수량에 따른 어떤 시각적인 표시를 계산 필드와 케이스 함수라는 것을 이용을 해서 함께 처리를 해볼 계획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오늘 기본 검색, 데이터베이스에 있는 레코드 정보에서 원하는 대상을 찾는 방법을 기본 검색과 또 다양한 검색을 통해서 대상을 찾는 방법을 함께 알아보고요. 그 다음에 그것과 연계해서 AI를 활용한 스크립트 작성을 한번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Q&A는 남겨주시면 세미나가 종료된 후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필요한 데이터를 스토어에서 다운을 받고요. 그 다음에 그 데이터를 가져오는 과정부터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슬라이드는 함께 보면서 작업을 할 계획이고요. 먼저 스마트 스토어에 보시면 지금 9,000개가 넘는 상품 중에 품절 상품으로 되어 있는, 그러니까 재고가 0인 상태죠. 보시는 것처럼 재고가 0인 상품들만 선택을 해서 양식을 다운받은 다음에 이 상품을 가지고 검색도 해보고 그 다음에 그 관련된 처리를 함께 해볼 계획입니다.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지난 시간에도 보셨지만 굉장히 많은 항목들이 엑셀 데이터에서 확인할 수가 있고요. 재고 수량, 말씀드린 것처럼 현재 재고 수량이 다 0인 100개의 상품을 다운로드 받은 상태입니다. 파일은 우선 닫아 놓고요. 저희가 먼저 데모 파일을 통해서 이번 시간에 진행할 기능들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매번 데이터를 다운받아서 불러오기 할 때 파일을 통해서 파일에 레코드 가져오기를 통해서 처리하는 거 말고 스크립트로 버튼화해서 이제 상단에 배치를 해 놨고요. 그 다음에 대표 이미지 가져오기, 지난번에 처리했던 부분을 업그레이드 시키는 과정, 그리고 현재 전체 데이터를 이제 보고 있거나 특정 데이터를 찾은 후에는 특정 수량 이하로 떨어진 제품을 이제 찾고 싶을 때, 그럴 때 사용할 수 있게끔 품절 예상 상품 찾기라고 하는 스크립트를 하나 만들어 볼 계획이고요. 그 다음에 재고 검색 버튼은 조금 더 유연하게 사용자가 원하는 수량을 연산 기호를 사용을 해서 조건 검색을 한다거나 또는 전체 보기를 한다거나 할 수 있는 기능을 함께 작성을 해볼 계획입니다. 그리고 말씀드렸다시피 재고 수량에 따른 이렇게 표시까지 처리를 해볼 계획입니다. 화면을 좀 줄여서 이렇게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네스토어, 여러분들 다운받은 네스토어 파일을 열어보면요, 지난 시간 그 상태 그대로 파일을 열었고요. 저는 수업 준비를 위해서 조금 몇 가지 처리를 한 게 있습니다만 오늘 수업 중간에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제일 먼저 필요한 기능이 엑셀 파일을 가져오는 처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레이아웃 편집으로 들어가서요. 기존 버튼을 선택해서 커맨드 C, 커맨드 V 복사해서 사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버튼의 설정을 통해서 명칭도 좀 변경을 해주고요. 스토어 상품 가져오기, 그리고 아이콘은 업로드 아이콘, 적절한 아이콘은 적당히 선택해서 사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스크립트 지정을 통해서 플러스 아이콘 신규 스크립트를 이쪽을 통해서 작성을 해볼 계획입니다. 스크립트 명도 역시 스토어 상품 가져오기라고 동일하게 줘도 상관없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승인. 지난 시간을 잠시 되짚어 보면 다운받은 1000개의 데이터를 2번 불러들이기를 했고요. 그 과정에서 중복된 파일을 선택하지 않았나 이런 과정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업데이트 매칭을 통해서 데이터를 가져오는 과정을 함께 했고요. 이번 시간에도 역시 업데이트를 통해 가지고 중복된 데이터 없게 처리를 하려고 하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기존의 데이터베이스에 있는 레코드가 전체 보기 상태에서 업데이트 매핑이 돼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일 먼저 처리돼야 될 스텝이 모든 레코드 보기 스텝을 선택을 해주고요. 그 다음에 레코드 가져오기, 보시는 것처럼 레코드 가져오기를 그 다음 스텝으로 진행을 하면 됩니다. 그러면 여기서 데이터 원본 지정 체크를 하신 다음에 파일 추가, 바탕화면에 다운받은 100개의 데이터가 있는 파일을 선택해서 파일 지정을 해 줬고요. 그 다음에 승인. 그 다음으로 가져오기 순서 지정이라는 옵션을 통해서 이 화면은 좀 익숙하실 것 같습니다. 왼쪽은 엑셀 원본을 말하고요. 오른쪽은 지금 현재 테이블에 있는 필드들, 그리고 업데이트 선택이 된 상태고 남은 데이터를 새로운 레코드로 추가한다 라는 옵션 체크까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부분은 잠시만요. 필드 이름으로 사용해서 두 번째 행의 데이터를 필드 이름으로 사용하는 이렇게 처리를 하게 되면 원본 필드의 제목줄에 해당하는 이름과 대상 필드를 비교할 수가 있는 상태죠. 그 상태에서 보면 여기입니다. 지금 그 사이에 스마트 스토어에 별도의 추가 항목이 발생을 했고 엑셀의 폼이 변경이 됐어요. 그렇기 때문에 기존에 만들었던 필드 매핑이 보시는 것처럼 이 아래부터 4개, 5개의 항목이 다 밀려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럴 때는 어떻게 처리하는지 함께 확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단위 가격 사용 여부라고 하는 새로운 항목이 추가가 됐고요. 현재 부가세로 되어 있는 이 잘못된 항목을 클릭을 하면 여기서 필드를 검색해서 지정을 해줄 수 있는 팝업 창이 뜨는데요. 여기 보시면 이 데이터베이스 관리라고 하는 아이콘이 있습니다. 클릭을 하시면 가져오기 진행을 하는 과정에서 또 데이터베이스 관리에 접근을 하실 수가 있어요. 여기에 제가 만들어줘야 될 필드가 단위 가격 띄고 사용 여부라고 하는 필드를 텍스트형으로 해서 하나 만들어 줬습니다. 승인. 그 다음에 다시 지금 만들어 준 필드를 검색을 해서 단위, 여기 보시면 지금 막 만들어 준 필드가
또 다른 형태의 아이콘으로 표시가 된, 지정이 안 된 상태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검색 후 선택을 해주면 지정이 바뀌게 되어 있어요. 몇 건이 안 되는 항목일 경우는 문제가 안 되고, 만들어 준 다음에 필드 검색 후에 지정해 주는 것을 몇 차례만 해주면 괜찮을 텐데, 지금 보면 항목이 꽤 많잖아요. 이런 상태에서는 이걸 다 일일이 밀린 것을 잡아주기는 또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럴 때는 먼저 이 우측 오른쪽 상단에 대상 필드를 일치하는 이름으로 라고 해서, 보이시죠? 선택을 해주게 되면 지금 업데이트 이 매핑은 지금 다시 초기화가 된 상태인데요. 다시 지정을 해주고 그 다음 필드부터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단위 가격 사용 여부 정확히 되어 있고요. 표시 용량, 표시 단위 쭉 같은 원본 필드의 이름과 대상 필드, 테이블에 있는 필드명이 동일한 이름으로 잘 매핑이 됐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부터 지금 엑셀 원본에 보면요, 좀 제목 그 타이틀이 길거나 아니면은 중간에 그 줄바꿈 형태로 돼서 긴 명칭을 가지고 있는 것들, 이런 것들은 지금 데이터베이스하고 일치하지 않는 상태로 인식이 되는 바람에 이 부분은 직접 지정을 해 줄 수밖에 없는 또 그런 상황이 생겼더라고요. 그래서 조건부 무료 이런 식으로 검색 후 지정하는 작업을 지금 가져오지 않음으로 되어 있는 것들은 다 맞춰 주셔야 합니다. 근데 지금 시간이 없는 관계로 제가 미리 데모 파일에 이 단계를 세팅을 해 놓은 것을 또 가져와서 바로 적용하는 부분도 함께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것 중에 일치하는 이름으로 매핑하는 과정도 함께 보신 거 잘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승인을 해주고요. 이 스크립트랑 버튼은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승인. 승인. 그 다음에 설정 창을 닫고 스타일도 좀 바로 강조 버튼 2로 해서 스타일까지 작업을 해줬습니다. 레이아웃 종료, 저장. 됐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데모로 가서 스크립트 작업 공간을 여셔가지고요. 여기 보시면 동일한 스크립트를 미리 만들어 놨습니다. 이 중에 레코드 가져오기 스텝만을 선택해서 커맨드 C 복사를 하고요. 다시 작업 중인 내 스토어 앱으로 와서 두 번째 스크립트죠. 조금 전에 만들던 스텝은 그냥 지워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모든 레코드 보기에 바로 붙여넣기를 한 다음에 지금 바로 사용을 해도 상관없이 확인은 됐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하고 함께 비교를 해보도록 할게요. 데이터 원본 지정을 선택해서 파일 추가, 그 다음에 품절 상품 엑셀을 지정을 해줬습니다. 승인. 두 번째 가져오기 순서 지정을 열어서 확인을 해보면 지금 요 일치 필드 지정 매핑 해놓은 것도 살아있고요. 두 번째 행의 필드 이름으로 사용을 통해서 보면 쭉 다 일치하는 필드로 매핑이 되어 있습니다. 그럴 수 있는 이유는 테이블 명과 필드명을 다 일치하게끔 데모 파일과 현재 지금 작업 중인 파일을 일치시켰기 때문에 그 부분이 유실되지 않고 또 어긋나지 않고 그대로 적용이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승인을 하고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데이터 원본 지정 이 체크는 풀어 주셔야 돼요. 지금 요
필드명이 살아 있다라는 것은 이 스크립트가 실행이 될 때 계속 그 지정된 파일만을 불러오게끔 하기 때문에 혹시 지정된 데이터를 기존에 있던 데이터를 초기화하고 다시 가져야 된다? 어떤 특수한 경우면은 지정된 데이터를 유지를 하는 방법도 있고요. 지금은 매번 다른 내려받은 파일을 가져와야 되기 때문에 체크를 풀어주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저장하고 한번 결과를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지금 스크립트는 모두 보기 후에 업데이트 매핑으로 레코드를 가져오는 상황입니다. 처리를 해보면 파일 선택 창이 떴고요. 엑셀 파일을 선택해서 열기. 보시면 104개의 레코드를 확인하실 수 있죠. 실행 결과는 100개의 레코드, 현재 위치한 그 불필요한 제목줄은 삭제가 필요한 상황이고요. 이 부분까지 나중에 스크립트 처리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삭제를 하고 다시 확인을 해보면 전체 100개 레코드, 그리고 지금 요 위쪽은 기존의 데이터베이스에 있던, 그리고 대표 이미지까지 첨부가 됐던 상품 중에서 상품 번호가 일치한 상품들로 확인이 되는 거죠. 그래서 보면 27번째 레코드, 27개의 상품은 기존 상품인 거고, 이 썸네일 이미지로서 비교가 되는데요. 이 나머지 이후 73개의 상품은 신규 상품이라는 것을 저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실행 결과까지 확인을 같이 해봤습니다. 다음은 요 데모에서 볼 수 있듯이 요 재고 표시를 함께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그러기 위해서는 새로운 필드를 만들어서 처리를 해야 되는데요. 재고 수량에 있는 그 수량 값을 가지고 처리를 하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케이스 함수라는 걸 통해서 결과를 얻어낼 건데요. 먼저 파일에 관리의 데이터베이스로 들어가서요. 해당 상품 테이블에 새로운 필드를 추가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재고 상태라는 필드 이름으로 재고 상태라는 필드 이름을 주고요. 유형은 텍스트가 아니고 계산으로 지정을 해 주시면 됩니다. 계산 생성을 하게 되면 계산 지정에 지금 결과는 재고 수량이 0일 경우는 품절, 그리고 재고 수량이 5개 이하면 확인 필요, 그리고 그 외의 수량은 정상으로 표시를 해 주려고 합니다. 그래서 케이스 함수를 사용할 건데요. 케이스 구조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먼저 작성해 놓은 케이스 함수의 구조를 보시면 이렇게 테스트 1에 대한 결과 1, 그리고 또 테스트 2에 대한 결과 2, 그리고 점점점 요 구간에서는 테스트 3과 결과 3 이렇게 쌍을 이뤄서 상황에 맞게끔 적용을 해주면 되는 상황이고요. 앞에서 정해준 어떤 테스트와 결과를 제외한 나머지의 경우는 기본값을 입력해주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재고 수량이 0이면 X 품절, 그리고 여기서 끊을 수가 있겠죠. 재고 수량이 5 이하면 확인 필요, 그 외에 나머지는 정상.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테스트 1은 한번 하나만 작성을 해볼까요? 테스트 1은 필드입니다. 재고 수량. 필드를 지정을 해주시면 돼요. 여기 재고 수량을 이중 클릭해서 입력을 해주고요. 그 다음에 재고 수량이 0이면 이 자리에는 다운표 안에 텍스트라고 말씀드렸죠. 이모지와 함께 품절이라고 하는
텍스트를 이렇게 붙여넣기 하는 식으로 해서 재고 수량이 5 이하거나 하는 것을 완성해 주실 수가 있습니다. 이런 방식으로 계산식을 완성해 주시면 되고요. 네, 요 그대로 저장을 해도 상관은 없습니다. 계산 결과가 숫자로 현재 되어 있는데요. 이 부분이 텍스트로 지정을 해 주셔야 돼요. 텍스트 값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네, 이 상태로 승인, 그 다음에 승인. 이미 계산이 지금 되어져 있을 겁니다. 확인하기 위해서 레이아웃 편집으로 들어가서요. 필드에 있는 맨 아래 재고 상태 필드 보이시죠? 여기서 이 레이블 없는 옵션으로 선택을 해준 다음에 레이블 없는 옵션에서 선택해서 목록으로 가져오면 되겠습니다. 지금 요 여백 때문에 좀 위아래가 이렇게 끊긴 상황인데요. 여기 모양에서 안쪽 여백 부분을 다 지워줘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정렬도 중앙 정렬이 될 수 있게끔 처리를 해주고요. 네. 그 다음에 상품 코드 필드는 좀 줄여주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미리 보기에서도 현재 수량이 0이고 X 품절 이렇게 표시가 된 것을 확인할 수가 있네요. 레이아웃 종료 저장을 통해서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지금은 불러오기 한 그 100개의 데이터는 다 품절 상품이었고 당연히 지금 다 품절로 표시가 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모두 보기를 해볼까요? 네. 지금 정상으로 20개 정상 범위에 속하죠. 이런 식으로 해당 수량을 통해서 별도의 계산 필드에서 결과를 반환받아서 이렇게 표시를 하는 부분까지 함께 확인을 해봤습니다. 네, 그래서 다음으로 넘어가 보면요. 이제 이렇게 데이터베이스에 현재 2000개가 넘는 상품 정보가 있는데요. 레코드 중에서 특정 레코드를 검색하는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기본 검색, 기본 찾기를 해볼 텐데요. 상단에 보기에 보시면 탐색 모드, 지금 현재 일반적으로 사용자가 가장 많이 머무는 곳이 탐색 모드가 되겠습니다. 탐색 모드에서 정보를 확인하고 뭐 입력도 하고 이런 처리를 하죠. 그리고 이번에 처음 이제 찾기 모드, 단축키는 컨트롤 F, 커맨드 F로 접근을 할 수가 있고요. 저희가 레이아웃 편집을 하면서 레이아웃 편집 모드는 반복해서 왔다 갔다 작업을 했기 때문에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그리고 미리 보기 모드는 별도의 출력 양식을 작성한 레이아웃을 이제 출력 전에 미리 보기 형태로 볼 수 있는 모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두 번째 찾기 모드를 선택을 했습니다. 데모의 탐색 모드와 다르게 데이터는 안 보이고 그 자리에 각각 필드에 이렇게 돋보기 아이콘들 보이시죠? 네, 이 상태가 찾기 모드로 진입을 한 상태고 이 상단도 차이가 있습니다. 볼까요? 보시면 탐색 모드의 상태 툴바하고 이쪽 찾기 모드로 들어왔을 때는 차이가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죠. 네. 비교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러면 이 찾기 모드로 진입을 해서 첫 번째 검색을 판매자 상품 코드에서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HREG. 지금 이 코드를 갖는 상품 코드를 다 찾는 상황이고요. 키워드를 입력을 한 다음에 엔터를 치게 되면 174개, 174개의 데이터가 찾아졌습니다. 이 코드로 시작하는 값을 갖는 레코드가 이만큼 있는 거죠. 그리고 다음은 브랜드에서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레이아웃 편집으로 들어가서요.
브랜드 필드가 노출이 안 돼 있었기 때문에 브랜드를 노출을 해서 그대로, 이번에는 레이블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선택을 해서 가져다 놓고요. 크기는 좀 줄여주도록 하겠습니다. 이 레이블도 배치를 해주고, 같은 제목, 이 텍스트의 포맷을 이 포맷 복사라고 하는 걸 통해서 선택 후 콕 찍어주면 동일한 스타일이 적용이 되는 거 기억하시죠? 이렇게 스타일도 맞춰줬습니다. 네. 레이아웃 종료, 저장. 이 상태에서 두 번째 검색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역시 이번에 단축키로 커맨드 F로 찾기 모드에 진입을 한 다음에 이번에는 특정 브랜드를 입력을 하고 엔터를 쳤습니다. 125개의 이 해당 브랜드 제품이 검색이 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금액도 한번 찾아볼까요? 동일하게 커맨드 F, 판매가 만원짜리 상품은 몇 개가 있는지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딱 보면은 두 개 브랜드 쪽에 딱 만원의 상품이 6개가 찾아졌네요. 네, 이런 식으로 해당 찾기 모드로 들어가서 원하는 항목의 필드 위치에 원하는 검색 값을 입력을 한 다음에 엔터를 치게 되면 기본 검색을 통해서 데이터를 찾으실 수가 있는 것을 함께 해 봤고요. 그러면 그 외에 다른 검색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과정에서 연산자를 활용해서 검색하는 방법을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동일하게 커맨드 F로 찾기 모드로 들어가서요. 이번에는 얼마부터 얼마, 5만원에서 10만원 사이의 제품을 찾아보고 싶다. 그러면 판매가 필드에 5만원, 그리고 범위를 나타내는 기호가 점 3개로 이렇게 입력을 해주시면 돼요. 그 다음에 10만원, 5만원에서 10만원, 이 기호 보이시죠? 그 연산 기호는 요 상단에 보시면 삽입 연산자라고 되어 있는 부분을 클릭하시면 여기서 다양한 그 연산 기호들을 활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미만, 이하, 초과, 이상, 이런 뭐 숫자에서 사용했던 것들은 좀 많이 익숙하시죠? 범위, 지금 사용하고 있는 범위, 날짜 필드에서는 뭐 오늘 날짜를 검색할 때 사용하는 기호,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요. 직접 한번 검색을 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연산 기호를 사용해서 입력한 다음에 지금 이 물음표 표시는 필드 폭이 좁아서 이렇게 확인이 되는 것 뿐이고요. 엔터를 통해서 찾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251개의 상품이 찾아진 것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이 슬라이드에서도 날짜 필드도 동일하게 가운데 점 3개를 범위를 뜻하는 점 3개 기호를 이용을 해서 며칠부터 며칠 사이의 데이터를 찾을 수 있다, 이런 설명도 함께 드리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 연산기호를 사용한 검색 다음으로는 엔드 검색이라고 해서 이런 것들을 조합해서 이제 조금 더 넓은 검색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역시 커맨드 F로 들어가서요. 이번에는 특정 브랜드의 재고 수량이 몇 개 이하인 것으로 좀 좁혀서 데이터를 찾고자 할 때 검색 모드 상태에서 특정 브랜드 이렇게 입력을 하고 뒤에 별표를 입력을 하면요, 이런 식으로요. JJ로 시작하는 뒤에 제가 정확히 브랜드명이 기억이 안 나서 그런데요. 여러분들도 그럴 때가 있으시면 뒤에 별을 붙이시면 JJ로 시작하는 대상을 다 찾아주는 그런
결과를 얻으실 수가 있고요. 이 브랜드면서 그 다음에 재고 수량은 10개 이하인 10개 이하인 레코드를 상품을 찾고 싶다라고 할 때 이렇게 2개 이상의 항목의 값을 입력을 해서 찾으시는 방법을 엔드 검색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검색을 해볼까요? 지금 18개의 이 해당 브랜드의 재고 수량이 10개 이하인 상품이 18개가 검색이 됐습니다. 이런 식으로 엔드 검색을 알아봤고요. 그 다음은 오화 검색이라고 해서 동일하게 검색 모드에서 이번에는 특정 2개의 브랜드를 이렇게 좀 폭넓게 찾으려고 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브랜드명이 이렇게 되고 여기에 또 하나의 브랜드를 찾고 싶을 때는 이미 입력한 거 외에 추가적인 브랜드명을 입력하기 위해서 새로운 요청을 하시면 돼요. 그러면 레코드가 추가되듯이 새로운 요청이 하나 더 생성이 되고 이 비어있는 두 번째 요청에 또 다른 브랜드를 입력을 하시면 되죠. 지금 이런 방식이 요청을 추가하고 검색을 하게 되면 두 브랜드를 다 둘 중에 하나만 맞아도 이제 찾아진다 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엔드 검색 말고 또 오화 검색을 통해서 더 이제 대상을 넓게 찾고자 할 때는 이런 요청을 추가하는 방식으로 검색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결과를 한번 볼까요? 그러면 2000개가 넘는 상품 중에 1993개의 제품이 두 브랜드가 해당을 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2개 브랜드를 찾는 오화 검색을 이렇게 알아봤고요. 계속 이어서 또 다음 검색 방법. 이번에는 이렇게 두 브랜드 1993개의 상품을 먼저 찾은 상태에서 기존에 검색된 상품에서 좁혀 나가거나 아니면 기존에 찾은 것에서 더 대상을 넓혀 가거나 하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먼저 제한이라고 하는 검색 방식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현재 두 브랜드의 제품 중에서 재고 수량이 10개 이하인 것으로 좁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상황에서는 검색 모드로 들어가서요. 이미 찾아진 데이터에서 재고 수량이 10개 이하인 수량으로 찾아라 하고 바로 찾기 수행을 하게 되면 그냥 일반 검색으로 간주를 하고 전체를 대상으로 또 10개 이하인 거 그렇게 되면 두 브랜드 외에 뭐 다른 브랜드까지 다 포함된 10개 이하의 수량을 찾아주는 결과를 얻게 되기 때문에 여기서 설명드릴 부분이 요청에 있습니다. 찾기 세트 제한 볼까요? 요청에 보면 찾기 세트 제한이라고 하는 걸 통해서 지금 말씀드린 제한된 검색 결과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꼭 찾기 세트 제한을 통해서 결과를 확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말씀드린 것처럼 1993개의 두 브랜드 제품 중에서 재고 수량이 10개 이하인 것은 지금 141개의 상품으로 검색이 좁혀진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제한된 검색을 하는 방법 함께 알아봤고요. 이번엔 반대로 또 현재 찾아진 것에서 또 다른 조건을 통해서 검색을 확장시키는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어쨌든 재고 수량이 두 브랜드에서 10개 이하인 것을 찾는 과정이기 때문에 이번에 또 다른 특정 브랜드의 10개 이하인 상품만을 넓혀서 찾는 설정으로 한번 찾아보도록 할게요. 커맨드 F로 들어가서요. 지금 브랜드는 이런 특정 브랜드로 지정을 해주고요. 그 다음에 동일하게
엔드 검색의 구조로서 이 브랜드의 10개 이하의 재고 수량을 찾는데, 지금 찾는 방식은 여기 보시면 찾기 세트 확장을 통해서 찾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찾아볼까요? 그러면 기존의 두 브랜드의 10개 이하에서 이번에는 또 추가된 특정 브랜드의 10개 이하인 상품만을 확장해서 찾은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 결과는 207개의 상품이 지금 찾아졌네요. 이런 식으로 기본 검색, 연산 기호를 활용하고, 그리고 엔드 검색, 우화 검색, 그 다음에 기존 검색에서 제한된 검색, 그리고 또 확장하는 검색 방법까지 기본적인 파일메이커 플랫폼에서의 검색 방법을 함께 확인을 해 봤습니다. 다음은 이 검색했던 과정을 스크립트화 할 거기 때문에요, 지금 설명드린 것들이 다 뒷부분과 연관이 된다는 거 설명을 드리고요. 다음으로 넘어가 볼까요? 대표 이미지 가져오기를 업그레이드하는 지금 단계인데요. 지난 시간에 만들었던 스크립트를 디버거를 통해서 한번 확인을 해 볼까요? 대표 이미지 가져오기 스크립트로 진입을 하면, 지난 시간은 어떤 대상을 명확히, 어쨌든 명확했죠. 1000개의 데이터를 불러온 다음에 그 데이터는 신규 데이터라고 간주를 하고 첫 번째 레코드로 이동을 해서 마지막까지 URL에서 삽입을 반복 처리하는 거기 때문에, 지난 시간에는 그 목적에 맞게끔 스크립트가 잘 역할을 해 줬습니다. 하지만 오늘 같은 상황에서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데이터 검색을 하고 뭔가 처리를 했는데 이미 대표 이미지가 입력되어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대상을 찾는 과정이 이 스크립트에서 업그레이드 돼야 될 부분인 거죠. 그래서 쭉 보시면 다 차 있네요. 요 뒷부분에 가서는 검색된 것 중에 대표 이미지가 비어 있는 것도 있죠. 이런 것들을 어떻게 찾아서 요 핵심 반복 작업을 통해 가지고 대표 이미지를 가져오는지를 함께 처리를 해 보도록 할 계획입니다. 먼저 이 연필 아이콘으로 스크립트 편집 창을 열고요. 스크립트 종료. 네. 이번 시간에는 AI를 통해서 스크립트를 한번 짜보도록 할 계획인데요. 네. 먼저 자유롭게 생각나는 내용을 쭉 타이핑을 해서 어떤 결과가 나오는지 한번 확인을 해 보도록 할게요. 저희가 하고자 하는 것은 컨테이너 필드가 비어 있는 레코드를 찾은 다음에 이 컨테이너 필드가 비어 있으면 반복 작업을 통해서 URL 삽입 처리를 한다 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완료 메시지를 보여주고, 그렇지 않은 경우 이미 대표 이미지가 다 채워졌다라는 상황이죠. 찾은 결과가 없으면 모두 첨부되었다는 메시지를 보여주는 스크립트를 짜줘 라고 이렇게 투박하지만 메시지를 던져보고 결과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몇 번의 테스트를 거쳤는데요, 그래도 일관된 결과를 던져주고 있더라고요. 이렇게 작성 전 핵심 개념 이해하기, 이런 설명도 잘 지금 다 하나하나 함께 읽어보지는 못하지만요, 이런 부분, 루프, 엔드 루프, 이런 부분이 보여지고요. 요 주석과 함께 스크립트 작성이 꽤 잘 된 것 같습니다. 요대로 작성을 해보면서 결과가 어떻게 나오는지 함께 확인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네, 그러면 이 스크립트를 그대로 활용을 해서 처리를 할 텐데요. 먼저 요 스텝을 좀 뒤로 밀어 놓고요. 첫 번째, 초과 오류 처리. 지금 이 부분은 한글
영문 기준으로 한글로 번역을 해주는 상황이라 이 명칭이 정확히 일치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여기 보시면 오류 캡처 설정에 해당합니다. 위에 보니까 초과 오류 처리, 이게 set error capture라고 하는 영문으로 된 스텝인데 이렇게 번역을 한 거 보면 이런 부분은 좀 감안을 해서 참고해서 작성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류 캡처 설정 겸 그 다음에 두 번째 스텝이 찾기 모드로 전환. 저희가 커맨드 F 해서 찾기 모드로 전환하는 동일한 스텝이 지금 필요합니다. 그래서 찾기 모드로 전환 스텝이 오고 일시 정지는 끔으로 해주면 되는데요. 네, 끔으로 잘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가 특정 필드에 정보를 입력을 하죠. 그게 바로 필드 지정이라고 하는 필드 설정입니다. 필드 설정. 지금 제가 선택한 모델이 조금 다른지 데모를 준비할 때하고는 조금 다른 결과가 나왔네요. 하지만 뭐 전체적인 스텝은 일치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번에 요 부분이죠. 필드 지정의 대상은 저희가 정확히 테이블명과 필드명을 지정을 해주지 않았기 때문에 그냥 테이블 그리고 컨테이너 필드라고 하는 이름으로 전달을 하고 있다는 거. 그래서 저희가 개발하고 있는 그 테이블과 필드로 대상을 정확히 지정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상품 메인 테이블에 이미지 컨테이너 필드죠. 여기에 입력할 값이 이 등호, equal이라고 하는 연산 기호가 비어 있는 것을 찾을 때 사용을 하는 거거든요. 네, 이렇게 입력을 하고 그 다음에 찾기 실행을 해주는, 제가 이제 엔터를 치는 역할하고 동일하죠. 찾기 수행. 네, 찾기 수행을 해주면 요 세 단계 스텝이 제가 아까 기본 검색을 하면서 반복했던 그 스텝에 해당한다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 찾은 조건에 따라서 이 처리가 달라져야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if문을 사용을 하게 됩니다. if는 여기 보시면 마지막 오류가 오류 값이 401. 오류 코드 401은 검색 결과가 없는 경우라고 안내가 되고 있네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그대로 카피를 해서 이 위치에 붙여넣기를 하면 정확히, 만약에 지금처럼 명칭이 일치하지 않을 경우에는 에러 메시지가 뜰 거예요. 하지만 지금은 한글 버전 번역된 함수 명칭이 정확히 일치하기 때문에 메시지가 없었던 상황이고요. 스텝 같은 경우는 복사 붙여넣기가 안 돼요. 안 되지만 이 계산식 안에 텍스트 정보나 이런 것들, 그리고 거기에 사용된 함수명 같은 것은 일치하면 그대로 유지가 되는, 변환돼서 표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을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렇게 처리를 하고 난 다음에 대상이 없기 때문에 메시지를 주는 또 자연스러운 다음 스텝이 이어지고 있네요. 사용자 설정 대화 상자 보기. 네, 이 보기의 내용도 그대로 사용을 한번 해볼까요? 알림, 모든 파일이 이미 첨부되었습니다. 아이고, 여기는 알림이었죠. 다음에 버튼은 확인이라고 해서 버튼 하나만 있으면 될 것 같습니다. 승인. 그 다음에 지금 스크립트 종료 처리가 되어 있네요. 네, 지금 여기 보시면 조금 다른 구조로 스크립트를 안내하고 있는데요. 이 부분도 뭐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AI가 짜준 대로 처리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지금 상황은 어떤 대상을 찾았는데 그 찾은 데이터가 없으면
그 이후에 처리해 줄 대상이 없다라는 의미고, 그렇기 때문에 스크립트를 종료하는 그런 방식으로 처리가 됐네요. 스크립트 종료. 네. 그러면 여기서 이후 진행 없이 이 스크립트를 빠져나가는 결과가 나올 테고요. 그렇지 않은 경우는 건너뛰어서 그 이후에 찾아진 레코드를 대상으로 뭔가 이후 조치 처리를 하게 되는 상황이 되겠죠. 그러면 그 이후 처리를 한번 확인을 해 볼까요? 반복 작업이라는 주석과 함께 첫 번째 레코드로 이동한다. 대상을 찾아놓고 그 대상의 가장 첫 번째 레코드부터 시작을 해서 마지막까지 처리하는 이 방식은 아마 동일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레코드로 처음으로 이동을 하고요. 그 다음에 루프에 접어들어서 이 URL에서 삽입,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저희가 지난번 테스트를 통해서 어떤 대상에 어떤 값으로 값을 가져와서 입력하는지는 검증이 됐기 때문에 이 부분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스텝으로 다음 레코드 이동, 그리고 마지막 레코드에 도달하면 루프를 탈출합니다. 네, 그래서 이 켬으로 되어 있는 이 부분이 핵심이었죠. 그렇기 때문에 무한반복에 빠지지 않아야 되기 때문에 기본값도 켬으로 되어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 이번에 AI도 역시 정확히 이 부분을 잘 안내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처리를 하고 나서 이제 마지막에 루프가 끝나고 보시면 이제 완료됐다는 메시지를 보여주는 상황이네요. 그러면 위에서 작성한 스텝을 복사해서 사용을 하고요. 이 내용만 AI가 안내하는 텍스트로 수정을 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네. 비어있던 컨테이너 필드의 URL 삽입 작업이 완료되었습니다. 네. 이 정도 하면 결과는, 구조는 뭐 if와 else 이런 구조로 되어 있지만 결과적으로는 동일한 상황이 될 것 같고요. 이걸 가지고 테스트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장을 하고요. 그 다음에 대표 이미지 가져오기 디버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크립트로 진입을 하고요. 오류 캡처 설정 다음에 찾기 모드 진입한 다음에 여기서 보시면 요 이미지 컨테이너 필드에 연산 기호를 입력을 하는 요 단계 잘 보시면, 네, 여기 또 마지막 오류 필드를 수정할 수 없습니다와 함께 아무 반응이 없죠. 아까부터 눈여겨보신 분은 좀 이상하다 생각하셨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일반 필드들은 뭐 필드 유형 보시면 판매가라든지 재고 수량은 숫자 필드죠. 나머지 이제 텍스트 필드도 있고, 이런 필드들에는 돋보기 아이콘이 있는데 컨테이너 필드에는 돋보기 표시가 없었습니다. 지금 AI가 스크립트 스텝을 그래도 잘 어떤 그 패턴에 맞게, 규칙에 맞게끔 잘 짜줬는데요. 그 컨테이너 필드에 직접 검색값을 입력을 해서 찾는다라는 부분은 잘 모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뭐 여기도 슬라이드에도 표시를 했지만 AI가 짜준 결과를 그대로 신뢰해서는 안 되고, 여러분들이 이런 과정을 통해서 기본적인 정보나 이런 것들 또 충분히 학습하시는 그런 시간이 함께 필요하다라는 설명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이 수정을 위해서 먼저 중단을 하고요. 어떤 식으로 처리를 해야 될지 이미 앞에서 다 또 처리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계산 필드를 사용을 해서 처리를 할 건데요. 저희가 이미 저 표시를 하기 위해서 수량에 의한 결과값을 얻어냈죠. 이런 것처럼 컨테이너 필드에 첨부된 이미지가 있는지 없는지를 계산해내는 별도의 필드를 만들고 거기에 결과값을 찾는 방식으로 해서 대표 이미지가 비어 있는 것을 찾는 상황으로 설명을 드릴 수 있고요.
데이터베이스 관리로 들어가서 그 다음에 필드를 이미지 첨부 상태라는 필드로 이름을 주고 유형은 계산 유형으로 해서 생성을 해 보겠습니다. 여기서 사용할 계산식은 비어 있는지 아닌지만 둘 중에 하나만 결과를 받아내면 되는 상황이고요. 그럴 때 if를 사용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 테스트에는 또 다른 함수가 isEmpty라고 하는 이 필드가 비어 있는지 여부를 반환해 주는 함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찾아보면 isEmpty 이 필드를 사용해서 테스트를 할 거고요. 이 필드라고 되어 있는 이 위치에 실제 컨테이너 필드를 지정을 해주면 이렇게 읽을 수가 있죠. 이미지 컨테이너 필드가 비어 있으면 참이면 어떤 결과를 줄 거냐 하면 숫자 1을 반환해 줘라 라고 지정을 할 거예요. 그렇지 않다는 것은 이미 이미지가 첨부가 되어 있으면 0을 결과값으로 줘라 라고 작성한 계산식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작성을 해주고 계산 결과 역시 숫자로 주시면 됩니다. 네, 이해되셨죠? 그 다음에 승인 이미 결과는 계산이 다 되어 있을 거예요. 그래서 레이아웃 편집에 들어가서 해당 필드를 포탈 목록에 노출을 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역시 레이블 없는 옵션으로 해서 여기 보시면 0 보이시죠? 벌써 미리 보기를 통해서 결과값이 확인되고 있습니다. 레이아웃 종료, 저장. 지금 아래쪽으로 좀 이동을 해볼까요? 이미지 첨부가 안 되어 있던 위치가 아까 있었는데요. 여기 이 두 개의 포탈로 확인이 될 것 같습니다. 비교가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준 계산식은 이미지가 비어 있으면 요건을 먼저 볼까요? 이미지 컨테이너 필드가 비어 있으면 1을 반환하게끔 해서 정확히 1이 결과값이 나왔고요. 그렇지 않으면 이미 첨부가 되어 있는 경우죠. 그 경우에 0을 결과값으로 받은 상황입니다. 그러면 저희는 이 해당 필드에 1만 찾으면 대상을 아주 정확히 찾고 그 레코드만 반복해서 대표 이미지 가져오기 반복 작업을 하면 되겠죠. 그러면 명확해졌기 때문에 수정을 한번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 이미지 가져오기 진입을 해서 편집 창을 열어주고요. 스크립트 종료해 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 부분이죠. 대상이 변경이 되어야 됩니다. 이 직접적인 컨테이너 필드가 아니고 계산 필드, 이미지 첨부 상태라고 하는 계산 필드에서 그리고 또 이 비어 있는 걸 찾는 기호가 아니라 1이라고 하는 값을 가진 레코드만 찾게 되면 요 이후는 찾은 대상이 없을 때는 스크립트를 종료하는 거고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이후 저희가 짜놓은 반복 처리 작업을 첫 번째 레코드부터 끝까지 작업을 완료하고 메시지를 주는 이 처리가 진행이 될 겁니다. 저장을 한 다음에 디버깅을 한번 해보시죠. 대표 이미지 가져오기 스크립트 진입을 했고요. 그 다음에 오류 캡처를 지나서 찾기 모드 진입, 그 다음에 보이시죠? 이 자리에 1을 찍어서 찾기 수행을 했습니다. 지금 73개의 아까 기억하시겠지만 신규 레코드만을 지금 정확히 찾아주는 상황이에요. 이 레코드를 대상으로 지금 마지막 오류가 401 찾은 대상이 없지 않는 상황이죠. 그러면
당연히 건너뛰어서 다음 9번으로 이동을 할 겁니다. 8번, 10번. 네. 이제 첫 번째 레코드로 가서 본격적인 이미지 가져오기 처리를 할 거예요. URL에서 삽입. 네. 그리고 다음 이동해서 반복. URL에서 삽입. 네. 이 처리 방식은 저희가 믿고 돌릴 수 있겠죠. 실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실행을 하게 되면 지금 73개의 데이터를 다 처리를 하고 원하는 결과 메시지까지 처리를 해줬습니다. 이런 식으로 기존에 있던 대표 이미지 가져오기 스크립트, 딱 기능만 있었던 스크립트의 대상을 명확히 찾는 방법, 그리고 컨테이너 필드는 일반 검색을 통해서 데이터를 찾을 수 없다라는 부분, 이런 것들을 함께 확인을 해봤습니다. 네, 그러면 다음 요 품절 예상 상품 찾기. 지금 데모에서는 5개 이하의 상품만을 찾게끔 했습니다. 뭐 브랜드 이런 조건 없이 재고 수량에서만 5개 이하 상품을 찾게끔 스크립트를 작성을 해줬고요. 이런 결과가 나오는 이 해당 스크립트를 짜보도록 하겠습니다. AI에게 한번 더 물어보도록 할게요. 그 다음에 네, 여기서 재고 수량이 5개 이하 상품을 찾는 스크립트를 짜줘. 이번에는 어떻게 스크립트를 짜주고 어떤 내용으로 줄지. 네. 이번 스크립트의 핵심은 비교 연산자 활용하기 해서 안내가 되고 있습니다. 요 기호 5 이하 5를 포함하여 작은 수 이렇게 자세히 안내를 하고 있고요. 네. 여기도 역시 스크립트 스텝을 하나씩 밟아서 처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번에는 스크립트 작업 공간으로 가서요. 기존에 작성했던 스크립트를 커맨드 C, 커맨드 V 복제한 다음에 스크립트명을 5개 이하 상품 검색 이렇게 이름을 준 다음에 이 스텝을 가지고 수정을 해 보도록 할게요. 먼저 오류 캡처 설정 겸 하고 찾기 모드로 전환. 네, 여기까지는 다 동일한 패턴입니다. 하지만 대상을 지정을 해줄 때 이 부분에서 이제 수정을 해주면 되겠죠. 동일한 테이블에 지금 재고 수량 필드에 대상 변경해 줬고요. 그 다음에 입력된 값은 여기 작성된 5 이하라고 하는 값을 그대로 붙여넣기 해서 사용했습니다. 5 이하인 재고 수량이 5 이하인 것을 찾고 그 다음에 이 마지막 오류 401 찾은 대상이 없으면 메시지와 함께 스크립트가 종료되는 이 패턴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 안내 메시지는 제가 복사를 해서 사용을 해볼까요? 네. 이렇게 처리를 하고 뭐 알림, 안내로 되어 있지만 그대로 처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눈여겨볼 부분은 선택사항이라고 되어 있네요. 검색 결과가 없으므로 다시 모든 레코드를 보여주며 종료합니다. 모든 레코드를 보여주며 이 부분은 상황에 따라서 다르고 또 역시 선택사항이라고 안내를 하고 있네요. 모든 레코드 보기는 상황에 따라서는 검색 결과가 없어서 목록에 데이터가 없는 게 더 직관적일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선택적으로 사용하시면 될 것 같아요. 모든 레코드 보기로 해보고 그 다음은 스크립트 종료로 이어지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단계는 뭐죠? 이 부분은
이 스크립트하고는 상관이 없기 때문에 선택해서 삭제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으로는 그렇지 않은 경우죠. 어쨌든 5 이하의 재고 수량이 5 이하인 상품이 찾아진 이후의 스텝이 진행이 되면 되고요. 여기서는 레코드 정렬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네. 대상이 찾아졌으니까 레코드를 정렬하는 거는 아주 좋은 절차 같습니다. 그래서 레코드 정렬, 레코드 정렬 스텝을 포함을 해주고, 이 정렬 기준은 재고 수량 오름차순으로 안내를 하고 있네요. 저희 테이블에 있는 재고 수량 정렬 순서는 오름차순으로 기본으로 되어 있습니다. 네, 이렇게 그대로 스텝을 완성을 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는 첫 번째 레코드로 이동하는 부분까지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위치도 정확히 정렬을 했으니까 시작 위치로 첫 번째로 가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 부분은 처음으로 이동하게끔 정렬 후에 처리를 해주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사용자 설정 대화 상자 표시가 없네요. 네. 그냥 없는 걸로 한번 해볼까요? 네. 보통 뭐 몇 건의 데이터가 검색이 됐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안내를 해줘도 좋을 것 같은데요. 완성을 좀 해볼까요? 뭐 AI는 AI고 AI를 참고해서 저희는 또 완성도 있는 스크립트 작성을 하는 필요가 있기 때문에 제목에 검색 완료 해서 재고 수량 5개 이하 재고 수량 상품을 검색했습니다. 확인 바랍니다. 뭐 이런 식으로 처리를 해주고요. 여기서 하나 더 제가 포함을 하고 싶은 것은 가져오기 함수에 찾은 get라고 하는 get 함수가 있습니다. 이 함수를 맨 앞에 추가를 해서 몇 건의 몇 개의 상품이, 그러면 뭐 찾아진 수만큼 이 반환된 값을 줄 테고요. 몇 개의 상품이 5개 이하의 재고 수량 상품입니다. 좀 문장이 매끄럽지가 않지만 이렇게 처리 한번 해볼게요. 네. 지금 이 일반 텍스트와 그리고 함수 또는 특정 필드를 연결해주는 게 바로 이 AND 기호라는 것을 빠뜨렸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함수, 그 다음에 AND 기호와 텍스트 값 이렇게 연결시켜주는 역할을 해주는 이 AND 기호를 기억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승인. 그러면은 요 결과를 한번 저장 후에 함께 확인을 해 보도록 할게요. 네. 먼저 레이아웃 편집으로 들어가서 기존 버튼을 하나 복제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아이콘은 이런 아이콘으로 처리를 해주고, 스크립트는 5개 이하 상품 검색으로 지정을 해 줬습니다. 버튼 명칭도 5개 이하 상품이라고 짧게 줘도 괜찮겠죠? 이렇게 하고, 스타일은 강조 버튼 3, 이 빨간색 버튼으로 처리를 해줬습니다. 네. 그러면 디버거를 열어서요. 시작. 찾기 모드로 진입을 한 다음에 이 위치죠. 재고 수량 자리에 5를 정확히 입력을 해줬습니다. 그 다음에 찾고, 그
다음에 찾은 데이터가 없으니까, 찾은 데이터가 있는 거죠. 네, 헷갈렸습니다. 있으니까 건너뛰고, 그 다음에 정렬을 해주고 첫 번째 레코드를 이동을 해서 메시지와 함께 지금 요 get 찾은 개수였죠. 네, 찾은 개수 함수가 바로 요 앞에 있는 131개라고 하는 이 반환 값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메시지를 줌으로써 이 스크립트가 잘 처리가 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네. 먼저 준비한 구조는 앞에서와 다르게 스크립트 종료라고 하는 새로운 스텝을 안내를 하고 있는데요. 그 부분도 문제는 안 되는 기본 스크립트 패턴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어떤 형태로 처리를 해야 되는 것은 상황에 따라서 적절히 사용하시면 될 것 같고요. 결과는 이렇게 잘 안내가 됐다. AI가 짜준 스크립트가 문제없이, 하지만 이 번역 과정에서 명칭이 조금 차이가 있었던 부분, 이런 것들은 참고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 마지막 버튼이네요. 재고 검색 보시면 저희가 그 대화 상자는 익히 많이 이제 봐왔던 부분이죠. 이런 메시지와 함께 선택 버튼, 대부분 그냥 확인하고 닫는 형태로 메시지 확인 후에 종료하는 구조였는데, 이번에는 뭔가 정보를 입력받는 필드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 입력받은 값을 가지고 조건 검색을 하고, 또는 이 입력된 값을 무시하고 전체 보기, 또는 아예 창을 닫고 닫는 이 검색을 종료하는 이런 구조로 되어 있는 스크립트를 함께 짜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글로벌 필드라고 하는 새로운 필드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글로벌 필드의 속성이라든지 활용 사례, 그리고 행성 방법 같은 것도 A한테 직접 물어보고 구체적으로 어떤 경우에 쓰는지 이렇게 AI한테 직접 물어보셔도 도움이 많이 될 거라고 생각되고요. 먼저 이 글로벌 필드는 이제 다중 사용자 환경에서도 사용자별로 독립적인 값을 갖게 한다. 이게 딱 와닿지 않으실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반복된 수업 또는 글로벌 필드와 관련된 컨텐츠 이런 것들 찾아보시면 바지코드 TV에서도 소개한 영상이 있으니까요. 그런 거 한번 찾아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고요. 다시 감사합니다. 요 창을 좀 줄여놓고 수업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데이터베이스 관리로 가서요. 데이터베이스 관리 테이블에 새로운 테이블을 만들어 주겠습니다. 글로벌 테이블을 만들어 주고, 이 테이블 안에 검색 재고라고 하는 텍스트 필드를 만들어 준 다음에, 이 필드 옵션에서 지금 세 번째 저장 위치로 바로 확인이 되는데요. 이 체크를 해주시면은 생성한 필드를 글로벌 필드로 설정해 주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여기서도 또 한번 설명하고 있는 부분을 한 번씩 잘 읽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렇게 체크를 통해서 지금 만든 이 검색 언더바 재고라는 필드는 글로벌 필드로 설정이 된 상태입니다. 승인. 네, 이렇게 새로운 필드도 하나 만들어 봤고요. 이제 스크립트를 짜보도록 할게요. 거의 마무리 단계에 왔고요. 이번에도 역시 스크립트를 복제해서 사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스크립트 명은 재고 검색이라고 이름을 주고, 제가 아까 확인했던 것처럼 이 오르 캡처 다음에 대화 상자가 떴죠. 사용자 설정 대화 상자 보기가
바로 떴고, 이 옵션을 들어가 보면 이 두 번째 입력 필드라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네. 아시겠지만 저희가 입력받을 그 입력란을 지금 막 만들어준 글로벌 필드로 사용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글로벌 테이블에 검색 재고라고 하는 필드로 지정을 해주고, 레이블은 재고 수량 입력이라고 해서 이 필드에 사용자가 찾고자 하는 그 조건을 입력받는다 라고 이해를 하시면 돼요. 그러면 입력 필드는 이 탭을 통해서 만들어 줬고요. 나머지는 동일합니다. 여기서 뭐 재고 검색이라는 제목 주고, 이 부분은 뭐 연산 기호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런 기호도 표시를 해주면 좋겠네요. 중요한 부분은 요 앞서서 다 됐고, 요 버튼 1, 2, 3에 어떤 처리를 해줄 것인지, 기본 버튼은 조건 검색으로 처리를 할 거고요. 버튼 2는 전체 보기 처리를 하고, 버튼 3은 취소로 처리를 하겠습니다. 네, 승인. 대화상자 창이 떴고, 그 선택 버튼에 따른 if 문을 써서 각각에 맞는 처리를 해주면 되겠죠. 그러면 이 다음으로 if가 들어오고요. 핵심 함수가 하나 있습니다. 마지막 메시지 선택이라고 하는, 이 사용자가 누른 버튼의 번호를 반환해주는 함수거든요. 그래서 가져오기 쪽에 지나갔나요? 네. 마지막 메시지 선택이라고 하는 함수가 있습니다. 이 함수의 반환 값이 1이면, 첫 번째 버튼이면 지금 앞에서 사용했던 이 스크립트 스텝이 그대로 사용이 되면 되겠죠. 그 다음에 그렇지 않은 경우는 저희가 else if라는 중간에 else if를 통해서 또 다른 조건에 해당하는 결과를 테스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앞에 사용된 계산식을 복제를 해서, 이번에는 반환값이 2이면, 전체 보기이면, 이번에 와야 될 스텝은 뭐였죠? 모든 레코드 보기가 오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취소를 하면 마지막 메시지 선택이 1 아니고 2 아니고, 그러면 그냥 스크립트를 아무것도 처리하지 않고 그 상태 그대로 창만 닫히면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특별한 조치 없어도 결과는 동일한 상황이 되는 거죠. 이렇게 처리를 하면 되는데, 다만 기존 스크립트는 5 이하라고 하는 고정된 값을 저희가 지정해 줬다라는 거, 그리고 이번에는 글로벌 필드에 사용자가 입력한 값을 통해서 찾는다라는 거, 그 차이가 있겠죠. 그래서 이 스텝에서 대상을 글로벌 테이블에 있는 검색 재고로 변경을 해주면 스크립트가 시작될 때 사용자로부터 입력받은 값, 그 검색 언더바 재고 글로벌 필드를 사용해서 찾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나머지 부분은 대상이 없으면은 메시지와 함께 종료하고, 그 다음에 그렇지 않으면 정렬 후에 첫 번째 레코드로 가서 종료하는 이 스텝은 동일하고요. 다만 이 관련된 메시지는 지금 상황에 맞게끔 수정해서 사용을 하면 조금 더 완성도가 올라갈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먼저 디버깅을, 스크립트 연결 후에 디버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버튼 하나 복제를 하고, 이번에는 돋보기 아이콘으로 해서 재고 검색이라는 이름으로 스크립트는 재고 검색을 지정을 해줬습니다. 스타일은
네, 다른 버튼으로 지정을 해줬습니다. 이렇게 되면 저희가 디버깅만 남았나요? 네. 디버거 창을 열어서 재고 검색 스크립트를 진입을 해서 네, 첫 번째 대화 상자 요 해당 입력 필드가 글로벌 필드입니다. 그래서 15 이하의 재고 상품을 이제 검색을 하는 상황이죠. 조건 검색. 지금 선택한 첫 번째 버튼 반환값은 1입니다. 그래서 이 단계에서 반환받은 값이 1이고 이 1이기 때문에 참이라 요 바로 다음 아래로 진입을 할 겁니다. 네, 들어왔죠? 여기서 찾기 모드 변환 나머지 다 동일하고요. 다만 재고 이 자리에 사용자가 입력한 15 이하라는 이 값이 정확히 잘 입력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찾기 수행 찾아졌고 그 다음에 정상적으로 찾아졌으니까 다음으로 건너뛰고 정렬 첫 번째 레코드 이동 그 다음에 메시지 112개 112개 그러면 뒤에 메시지는 조금 다듬 수정을 해야 될 필요는 있겠네요. 이렇게 하고 스크립트가 정상적으로 종료가 됐습니다. 이렇게 지금 처리가 된 상태에서 마지막으로 한 단계 더 마무리 작업은 필요할 것 같아요. 다시 검색을 하려고 입력을 했을 때 지난 검색값, 검색 키워드가 이렇게 유지가 되고 있는 이 부분을 초기화 해주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어떤 버튼을 선택했던 맨 마지막에 초기화 해주는 것은 크게 문제가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필드 설정이라고 하는 스텝을 가지고 초기화 해줄 대상은 글로벌 테이블의 검색 언더바 재고 필드죠. 그리고 지정된 계산값은 이렇게 따옴표 안에 아무 값이 없는 그 값을 입력해 준다라는 것은 기존 값을 지워주는 결과를 얻는 상황이라 이렇게 한 스텝만 더 추가를 해서 초기화 마무리까지 스크립트를 작성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볼까요? 전체 보기 다시 들어갔을 때는 초기화가 됐죠. 이런 식으로 오늘 준비한 내용은 이렇게 정리를 하자면 스크립트 작성을 하는 패턴 함께 확인을 했고요. 오류 캡처 설정이라고 하는 부분을 통해서 스크립트의 오류를 체크를 하는 부분, 저 부분은 저게 있고 없고를 한번 다음 시간이든 아니면 여러분들이 직접 저 어떤 차이가 있는지 비교를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는 어떤 처리를 위해서는 정확하고 명확한 대상을 찾는 방법, 그런 걸 통해서 대상이 있을 경우, 대상이 없을 경우에 따른 조치를 또 if, else if 이런 결과 분기 과정을 통해 가지고 적절한 처리를 해주고 넘어가는 그런 스크립트 디버거를 통해서 확인도 해봤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어떤 조치 마무리 이런 것들이 또 필요한 상황에서는 적절한 처리도 함께 진행이 되면 되는 이런 어떤 큰 구조 틀을 함께 확인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AI를 활용을 해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스크립트를 직접 복사 붙여넣기 하는 그런 다른 어떤 설정, 개발 환경을 통해서 AI를 접목해 가지고 쉽고 좀 편리하게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지금 초급 단계에서는 여러분들이 기본 설정만 가지고도 스크립트 작성을 도움을 받고 그게 어떤 상황에서 사용할 수 있는지 충분히 디버깅하고 검증하는 그런 시간을 갖기를 먼저 좀 제안을 드리고요. 그 후에는 얼마든지 AI를 가지고 또 빠르게 또 다양한 아이디어를 얻어서 그 업무 효율을 높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다음 시간은
이 시간에 이어서 또 관계 설정이라든지 포털 사용, 그래서 재고 입출고 기록을 관리를 하고 실시간 자동 계산하는 방법까지 다음 시간에 함께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세미나 후에는 설문 참여까지 부탁드립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